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믿음직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몰아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4723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었는데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3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으셔서 손해를 감수하시고 해지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을 텐데요. 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이 경우는 상품 이름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셨을 때 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무해지형 또는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란 이름으로 판매가 된 상품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언제인가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 상품이 판매됐던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2010년 후반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셨거나 아마 그 이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한번 상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품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내가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보통 보험 상품은 이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상품이 보장성 상품인지 그리고 저축성 상품인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환급률도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4723님의 경우는 네. 무해지형 상품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신 겁니다. 아, 왠지 무해지형 상품 그러면 해지를 안 해야 해지를 못 한다. 해지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름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해지형, 해지를 했을 때 없을 환급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아, 여러분도 보험 상품을 해지하시기 전에 무조건 해지하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돌아오겠지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해지를 그냥 해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해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낸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을 받게 된다면 그건 너무 큰 손해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혹시 그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라고 있는 게 전문가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 한번 보시면 상단에 무해지형 또는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라 적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하셨을 때 환급금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환급금이 존재하는 일반형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반형 상품에 비해 1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저렴한 상품입니다. 40%? 그렇죠. 그래서 동일 보장 대비 보험료를 4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또는 저해지형 상품이라고 해서 일반형 상품 대비 환급금을 50% 수준으로 지급하고 대신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내가 보험료, 매달 내는 보험료도 좀 적게 내고 싶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해지를 하게 될 때 나는 돌려받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못 받는 건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저해지, 요게 가장 맞는 상품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래? 맞아?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 걸로만 선택을 해서는 나한테 안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9566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지난주 회사 단체 보험으로 실손 가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실손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로 장기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몇 년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실손 보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내긴 좀 아까워서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예, 역시 실손보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실손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환 실손 사례. 둘째, 단체 보험 중복 사례. 셋째, 해외 출국 사례입니다. 네,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우선 첫 번째 전환 실손의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거나 1년간 병원 이력이 적거나 치료 내용 중 비급여 항목 치료가 적으신 분들의 경우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시는 것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조정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둘째로 회사 등에서 단체 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신 실손을 납입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은 개인 실손이 없는 경우엔 퇴사 전후 단체 보험을 개인 실손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개인 실손을 중지하시려면 개인 실손 보험을 1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보다 보장의 범위나 한도가 적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해만 가입돼 있다거나 질병은 없고. 그렇죠. 아니면 암이나 특정 질병만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꼭 비교를 해보셔서 단체 실손이 있더라도 개인 실손보험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일단 중지해 주셨다가 뭐 퇴사 이후에 개인 실손을 다시 부활하셔서 이용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실손을 2개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만 있는 게 금액적으로 유리할 테니까 아이 뭐하러 개인 실손 들어. 그냥 단체 실손 있으니까 말지 뭐.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정확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개인 실손을 못 들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의 건강 상태 모르는 거니까. 그때 가서 아무 문제 없이 개인 실손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다가 납입 중지를 시켜버리면 돈을 안 내고 있다 나중에 부활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 나는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단체 보험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의 상담, 전문가님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셔라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세 가지 저희 사례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 주신 9566님의 경우처럼 해외 근무를 나가시거나 유학을 나가시는 경우인데요. 네. 2009년 9월 이후 표준화 실손부터는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즉 해외에서의 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데,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실 때 네. 가능합니다. 출국 전 만약 납입 중지를 하거나 미처 중지를 못한 경우엔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토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이미 갔다 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문자창으로 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가 있던데요. 이걸 이용하면 다시 원래의 보험 조건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원래의 보험 조건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는 이따 3부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보험료를 되돌리는 제도가 아니라 감액 완납, 말 그대로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보험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0년 혹은 15년 정도 납입하고 이제 나 보험료 5년 동안 이제 앞으로 내일 5년 동안 안 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5년 동안 내려고 했던 보험료가 있으니 보장 금액이 원래 그 20년 동안 납입하는 거에 대한 보장 금액이 있는데 그럼 5년 동안 덜 내니까 보장 금액도 좀 줄일게 라고 해서 보장 금액을 줄이면서 보험료도 줄이고 이렇게 감액을 보험료를 하고 완납, 납입을 이제 완료시키는 이런 제도인 건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라는 거는 완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받는 보장도 감액시키는 건데 이거를 원래 보험 조건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잘못된 상식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원래 조건으로 바꾸고 싶으신 건지, 그럼 만약에 원래 조건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으신 건지를 말씀을 주신다면은 이거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신 건지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 제도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실비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물어봐 주신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도 꼼꼼히 기억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샵 0999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두 분을 찾아와서 도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예전부터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사를 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누구는 보험 몇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서 보장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저는 수많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완료된 보험이 없다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가입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 2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 중이십니다. 아직 납입이 끝난 보험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죠? 네, 이현주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옷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가게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가게 안에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우선 이분의 보험료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약 150만 원 정도의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150만 원이요? 네, 놀랍죠. 그런데 장사를 하시면서 신경 쓸 게 많은 분이다 보니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 분들도 본인의 보험료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 되게 많으실걸요? 진짜 네. 많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한 30만 원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정리해보니까 70만 원도 나가더라고요. 맞아, 다들 그러세요. 정말. 2배가 넘어.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저희가 만난 사연자분처럼 정말 당황스러워하세요. 이렇게 나간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또 지금까지 병원에 가신 거라곤 건강검진 하셨던 거, 그리고 뭐 가끔 건강검진 중에 대장 용종을 제거하신 거, 그리고 양쪽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거,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병원을 가셨던 게 없는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기존 보장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납입하는 사실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은 제대로 받는 게 맞는지 충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의 상담 요청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2부에서 살펴본 사연, 2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 중이신 분이셨어요. 아직 납입이 끝난 보험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와,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고 계신 분이셨어요. 물론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5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본인이 어머 내가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이건 일단 문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연자분의 보험료로 150만 원 정도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셨어요. 근데 그 보장 안에 보장의 내용들이 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우선 종신보험이 100만 원 있으셨거든요. 잡았다 요놈. 네, 대부분 이게 문제죠. 그죠? 주변 누군가의 가입 요청을 해서 가입을 하셨던 건데 현재 11년 정도 납입은 하셨고요. 네. 9년 정도 납입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특약도 없이 사망 보장만 가능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분께 여쭤봤어요. 이 100만 원 상당의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혹시 알고 가입을 하신 걸까요? 라고 여쭤보니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요? 네, 그저 적금처럼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부터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진짜? 예, 종신보험의 성격은 물론 사망보장이 우선이지만 해약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연금 전환 제도라고 해서. 네. 다만 이율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3%대의 이율이었어요. 종신보험이기에 사업비,
그리고 위험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까지 도달하기까지는 2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물론 있다. 그런데 연금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원금까지 도달하기에는 2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고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남는 유가족들이 활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품이지만 이게 연금,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 활용을 하기에는 금액이 연금과 비교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이 진짜 필요해서 가입을 하려면 이 100만 원을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죠. 그죠? 그 말씀이십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너무 아깝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00만 원의 목적이 연금이라면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사연자분께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네. 기존 종신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금보험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11년을 냈는데도 지금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네. 훨씬 유리해요. 네,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드렸고요. 심지어 종신보험의 환급금이 있죠. 이 그 환급 금액에 1억 가까이 되셨어요. 그 이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납입하시는 일시납 연금보험을 미래를 대비해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요. 종신보험이 절대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 종신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50대 싱글이세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다른 가족이 없으십니다. 정말 혼자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보다는 연금으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종신보험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희가 절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은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자녀들한테 많은 걸 물려줄 수 있는 보험이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존에 있을 때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생존에 있을 때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을 가입하셨는데 100만 원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네, 일단 생명보험사에 네. 실손 특약을 포함한 종신보험이 3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GI보험이라고 해서 사망 시에는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고요.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입 금액의 50% 또는 80%를 선지급해 주는 보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GI라는 보험인 거겠죠. CI보험을 알고 계신 동기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CI보험은 정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GI보험은 중대한을 빼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진단 시 지급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CI보험과 GI보험을 착각하시면 안 되시는데요. 이 GI보험도 CI보험처럼 보험료가 너무 좀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대한이라는 조건은 없앴는데 혈관 질환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고 보험료도 CI보험만큼 비싼 보험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 사연자분의 보험을 보니 보험의 개수는 많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지인이 와서 하나의 보장을 준비시킬 때 기존 보장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아타셨던 거죠. 결국 남는 보장은 별로 없었던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를 만나서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그리고 30만 원 정도의 실손 포함된 종합보험은 전환 실손으로 변경하고 다른 특약은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여태까지 봤던 이 사연자분들 중에서 거의 최고일 정도로 많이 내시고 네. 계시거든요. 근데 보장의 종류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GI보험과 같이 경우도 납입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GI보험도 손해보험으로 3대 질병 진단금을 준비하고요. 3대 질병에 대한 수술보험금과 치료비 특약 그리고 수술비와 간병인 사용 특약까지 준비해 드렸는데요. 17만 원이면 충분하셨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사연자분의 보험은 3만 원 가량의 전환 실손 보험,
그리고 간병인 사용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 17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앞서 실손 특약이 포함된 30만 원의 종합보험은 해지가 아닌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감액 완납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즉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끝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진 않고 보장은 받는 건데 그죠. 다만 기존에 약속된 보장 금액이 아니라 더 적은 보장 금액으로 이 보험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사연자분 종합보험의 한 특약만 예로 들면요. 암 진단금을 5천만 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감액 완납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3,160만 원의 암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보장까지 더해지니까 약 1억 원 정도의 암 보장을 준비하시면서 보험료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납입 중지 어떤 보험이든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 완납도 어떤 보험이든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모든 상품에 이 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생명보험사 같은 상품에 종신보험군에서 보통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상품 이름, 아까 저희가 상품 이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립금이 좀 쌓여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체 납입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납입 중지 제도의 일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감액 완납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지하는 제도 중에 실손보험은 아까 우리 이현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셜 같이 적립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지하는 것이 있고 실손보험 중지는 적립금은 없지만 중지하는 그 제도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납입 중지 같은 경우에 지금 또 거기서 꼬리를 물고 또 질문 주신 게 군에 입대할 때에도 납입 중지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왜 군 입대할 때도 이제 2년 동안 이제 실손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납입 중지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요거는 좀 안타깝게 되진 않고요. 근데 군대에서도 예를 들면 다칠 수는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해에 대한 보장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에 있더라도 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군 입대로 중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직업군인이신 분들, 직업군인이신 분들은 또 그걸 해주세요. 단체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체 보험과 개인 실손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유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선택을 것 하시면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오늘 질문이 많이 오네요. 1세대를 중지하고 단체 보험으로 남기는 경우 나중에 다시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 해제하는 경우에 4세대로 변경된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세대 실손 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체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1세대 실손 보험 갖고 있는 걸 중지를 시키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거를 부활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게 1세대로 고스란히 부활이 되는 건지 아니면 4세대로 부활이 되는 건지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1세대로 바로 전환되지 않고 4세대로 되거나 그 당시에 있는 세대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1세대로 그대로 온다고 해도 그거 유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뭐 20년이나 뭐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10년, 20년 기간 지나서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한 2~30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거든요. 실손보험만. 그러면 그때 가서 은퇴를 해서 그때 그걸 유지한다? 저는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지했다 보니까 그 당시 보험료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나이가 반영된다면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나이에 맞게끔 보험료가 다시 재산정되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걸 유지할 확률이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4세대로 그 당시 실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왜 질문 주셨던 감액 완납을 취소하고 원래 보험으로 돌아간다. 요 질문 주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 2부에 주셨던 질문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액 완납을 해서 보험을 그렇게 정리한 상태이신데 감액 완납한 걸 취소하고 보험료를 다시 지불하면 원래 보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상품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돌릴 수 있는 상품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가입한 시기랑 상품이랑 회사마다 그 중간중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상품 내놓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있잖아요라고 물으려고 그랬죠. 난 몰라요. 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보험이나 원래 경제는 어려운 데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벤트성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맞아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험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에서 이 안에서 뭔가 더 늘리는 거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특약을 빼거나 보장 금액을 좀 줄이거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보험 상품에 암 진단금이 5,000이 있는데 나 6,000으로 늘리고 싶어서 여기서 1,000을 더 늘리고 싶어. 이러면 사실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셔야지 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늘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속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체 보험과 개인 실손 보험이 중복으로 유지 중인 경우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종신보험은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다만 꼭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준 전문가, 이현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